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필입니다. 국민의힘의 지금 상황이 비상합니다. 초비상입니다. 자, 거두절미하고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김건희 특검이 이게 문제인데요. 내란 특검이라든가 저 최혜병 특검보다도 이 김건희 특검이 문제예요. 여기가 규모도 제일 크고 여기저기 가장 많이 들쑤시고 있죠 지금. 이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금 다시 시도하고 있는데요. 당원 명부 관리 업체도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초비상입니다. 이 명부만큼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저는 솔직히 이번 이 명부가 만일에 저들에게 들어가게 되면요. 국민의힘은 공정분해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가 있는데요. 자, 지금 저들이 집요하게 그 정당 명부를 원하는 그 목적은요,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보는데, 관련 뉴스를 좀 보면요. 자, 환경 비즈니스, 특검, 국민의힘 당원 명부 확보 이에 중앙당사 압수수색 제시도, 물론 국민의힘에서 지금 철통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이건 허용하면 안 되겠죠. 자, 여기 보면요. 권성동 의원이 지금 구속됐죠. 지금 나와 있는 정황을 보게 되면 권성동 의원과 그 통일교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지금 특검이라든가 민주당 측, 이들은요, 단순히 뇌물죄를 수사하기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통일교하고 국민의힘하고 연루된 걸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도 나오고 통일교도 나오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을 떠받치는, 보수를 떠받치는 가장 큰 기둥이 기독교거든요. 이 기독교에 대한 탄압을 위해서 뭔가 이제 압수수색도 해보고 막 그렇게 하고 있죠. 여의도 순복음 교회도 틀었고, 그리고 극동방송도 김종환 목사, 대한민국 최고의 언론 목사님 아닙니까? 그런 분들까지도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이거는 명백히 그 보수 기독교를 흔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게 근데 쉽게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이제 미국이 개입을 했다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러 중요한 인사들이 교회를 탄압한다라는 그런 어떤 충격적인 메시지를 내면서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회를 상대로 특검이라든가 저쪽 현재 공권력이 함부로 움직이기는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나 통일교하고 이 신천지는 좀 달라요. 기독교하고는 여기는 천적이잖아요, 사실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지 않습니까? 이걸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을 이단 혹은 뭐 이런 어떤 문제가 있는 어떤 종교 집단과 연루가 된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려는 그런 시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수 기독교, 우파 기독교를 이 국민의힘으로부터 떼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목적도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자, 이제 그 하나의 매개체가 바로 이 권성동 의원이죠. 권성동 의원은 뭐 아시다시피 친윤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윤핵관으로 불리는 그 맏형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까지도 권성동 의원이 배후에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좀 파다합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대한 사안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요, 제가 그 당시 대표 경선 때는 장동혁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절대적으로 막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이거 틀리면 다 틀려요. 다 날아갑니다. 당대표도 날아간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된 것부터 문제 삼을 겁니다. 아마 그들은. 이렇게 되면 홍준표도 튀어나올 거요. 나와서 자기가 사기당했다라면서 난리칠 겁니다. 자, 여기 보면요.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수수한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요거는 하나의 꼬투리고 이건 별게 아니에요. 이는 권성동 하나로 이제 이렇게 끝낼 수 있는 사안이거든.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자, 2020년 2월 3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든 쇼핑백을 받아갔다는 의혹. 한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런 이제 뉴스의 핵심이 있고요. 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그저 야당인 것이 죄인 시대라며 권성동 의원 구속은 집권 세력이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으로 가기 위한 야당 말살 단계. 국민의힘은 21일 동대구역에서
야당 탄압 독재 정치 규탄 대회를 개최한다. 국민의힘이 장애 투쟁에 나서는 것은 2019년 조국 사태 이후 6년 만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의원은 사법부 장악 시도 야당 탄압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다. 자,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6년 전 장애 집회에 나섰던 이 당시는 장애 집회를 엄청나게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했었죠. 대규모로.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전신 황교안 지도부가 이듬해 총선에서 대패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이들은 절대로 부정선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요. 그 부정선거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 단 한 명도 없다니까. 예. 이제 그런 속에서 이들이 이 대패한 이유를 부정선거에서 찾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자, 한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은 이른바 윤어게인 부정선거 세력까지 우리 당 장애 집회에 섞여드는 것이 걱정이라며 그런 모습이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칠지도 생각해 봐야 된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윤어게인하고는 아무튼 고리를 끊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날 집회할 때 윤어게인 같은 피켓 같은 게 등장하면은 제지한다라고 합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스탑 더 스틸 이런 걸 들고 있으면 그것도 당연히 또 제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처한 상황이 이렇습니다. 확실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이유가 부정선거라든가 반국가 세력 척결 같은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 일종의 이제 중도 확정 전략을 취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서 이런 어떤 윤어게인 부정선거 세력을 일종의 극우시하고 있는 세력들에게 지금 짓눌려 있다. 꼼짝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쫄아 있어요. 거기다가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오니까 권성동 구속되지 지금 걸려있는 사람이 윤상현 의원에다가 몇몇 추경호 의원 등등해서 여러 명이 지금 걸려 있거든요. 떨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리고 여기 이거. 자, 한 달 만에 이뤄진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국민의힘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 관리업체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이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당원 명부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통일교인의 당원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 18일 압수수색이 무산되지 한 달 만에 재시도다. 자, 이거 데이터베이스 이게 틀리면요. 국민의힘의 그 당원 명부가 여기에서도 확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중앙당은 지킨다 하더라도 이건 또 문제야, 이게. 그래서 이 통일교인들이 만일에 진짜로 지금 시중에 흘러나오는 이야기처럼 30몇만 명이 들어와 있는 게 사실이라면은 이건 정말 난리입니다. 이게 정말 이만저만 큰일이 아니에요. 자, 특검팀 관계자는 압수수색의 형식을 띠지만 국민의힘으로부터 자료를 이미 제출받기 위해 협조를 구하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런 어떤 저들의 도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 제도적 수단이 거의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은 이 장애 집회밖에 없는 거야. 과거 황교안 대표 시절처럼 말이죠. 장애 집회를 통해서 규탄 대회 하는 걸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규탄 대회는 하는데 장애 투쟁 시동건 국민의힘 윤어게인 아스팔트와 거리 조절 고심 이것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구 야당 탄압 규탄 집회 일단 대정부 투쟁 이재명을 향한 반독재 투쟁 이렇게 이제 불릴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 윤어게인하고 스탑 더 스틸 부정선거 쪽은 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별도로 하는 얘기예요. 자, 이걸 놓고 이제 소위 이제 범보수 진영 안에서도 온갖 여러 가지 이제 불협화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자, 주제 어긋난 피켓 깃발 활용 불가하다. 윤어게인 단골 구호 등장 사례 있었다. 지도부 일당 독재 반대 집회에 집중한다. 장동혁 극우 방식 국민 설득은 안 된다. 장동혁 대표도요. 현역 정치인으로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상식적 정치인이죠. 그러니까 지금 운동권을 대표해가지고 우파 운동권을 대표해서 투쟁을 위한 당대표는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시간을 길게 잡고 마라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 지방선거 그 후에 총선까지 이길 수 있는 안정적인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열혈 우파들하고는 맞지 않는 거죠. 벌써. 열혈 우파들은 당장 싸우자라는 거잖아요. 부정선거로 싸우자. 윤어게인으로 싸우자. 반국가 세력 척결로 싸우자. 이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서로 간에 핀트가 맞지 않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이거를 정치력으로 원만하게 해결하면 좋을 텐데 결국 이혼화 이제 두 개의 극으로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는가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은 상식적 어떤 그런 중도 확장 전략으로 나가고 결국 이제 아스팔트로 불리는 이 세력이죠. 아스팔트 우파들은 기존에 해왔던 방식으로 별도로 그런 운동을 이제 전개할 수밖에 없다. 이 와중에 윤 면회 신청 확장력 의문이다. 윤 면회 신청 이것은요 왜 윤 대통령 면회를 안 하느냐라는 압박에 장동혁 대표가 상당히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지금 그쪽에서 뭐 거부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구치소 측에서요. 그래서 실제로 이 면회가 이루어질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장동혁 대표도 상당히 지금 샌드위치 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파 다 모여 들썩이는 윤 의게인 떨고 있는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왜 이제 떨고 있습니까? 우파 다 모이면 좋은데 여기에 이제 아까 부정선거 스탑 더 스틸 그리고 윤 의게인 반국가 세력 척결 뭐 특히 이제 중국 타도 이런 것이 들어올까봐 지금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 언론에서 이렇게 일제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윤 의게인은 사용 금지 장애 투쟁 나서는 국힘 극우와 거리두기. 극우가 아닌데도 자꾸 극우 하니까 이제 진짜 극우가 된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입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야말로 비상한 상황이고요. 어쨌거나 똘똘 뭉쳐서 저 당원 명부만큼은 당에서도 지켜야 되겠지만 저 데이터베이스 외부에 있거든요. 저걸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거래요. 저거 터지면은 진짜 만일에 아니면 뭐 상관없겠지만 역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만 저는 아무래도 이상하게 지금 이 돌아가는 게 정말로 한 30 몇만 명이 들어와 있는 게 사실이면요. 그동안 국민의힘 내부 경선은 전부 엉터리입니다. 그거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문제지.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 된 것부터가 잘못됐다라고 바로 그냥 거대한 프레임이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왜냐하면은 홍준표하고 당시 대결에서 약간의 차이로 이겼거든. 진짜 근소한 차이로 이겼다고요. 외부 민심에서는 홍준표가 이기고 당내 민심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가 크게 이겼거든요. 그게 만일에 통일교 저런 30 몇만 표 같은 저런 걸로 이겼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완전히 정당 해산까지도 각오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자, 누리PD 김준희였습니다.